여러분, 요즘 밥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먹어도 허기지고 입맛은 점점 단 음식으로 기울고 예전보다 더 피곤하고 멍한 느낌이 들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변화들 단순히 노화라고 넘기기엔 그 안에 너무나도 분명한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80대 현역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꼭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바로 식사와 치매입니다. 60대, 우리가 흔히 노후의 문턱이라 부르는 이 시기. 몸은 아직 괜찮고 정신도 또렷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이 치매의 시계가 조용히 돌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 치매의 시계가 그저 유전이나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식사 습관이 치매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치매는 머리 문제 아니에요? 식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뇌세포도 결국 우리 몸 안의 한 기관입니다. 좋은 영양이 공급되면 더 오래 잘 작동하고 반대로 해로운 식사를 하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가 우리의 뇌를 살릴 수도 조용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자주 보이는 식사 패턴 중에 치매 위험을 높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 위주 식사입니다. 흰 쌀밥, 국수, 빵, 감자, 떡. 이런 음식들 소화는 잘 되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 뇌는 그걸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당이 높을수록 뇌 안의 염증 반응도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특히 단맛이 강한 간식들, 과자, 빵, 설탕 들어간 음료.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신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뇌세포가 직접적인 손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기를 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소화가 안 된다, 입맛이 없다, 귀찮다. 하지만 단백질은 근육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세포 역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기 위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로는 근육이 빠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뇌도 점점 더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줄이면 몸도 약해지고 뇌의 회복력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단백질을 안 먹는 건 뇌에게 매일 굶기와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식탁은 오랫동안 짠맛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젓갈, 장아찌. 밥맛은 좋지만 지나친 나트륨은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미세혈관이 좁아지며 뇌에 전달되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느껴지지 않게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 먹는 한 끼는 괜찮아 보여도 그게 10년, 20년 반복되면 그동안 뇌가 어떤 손상을 받아왔을지 돌이켜보면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어르신 한 분은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며 오셨습니다. 아침에 먹은 약을 벌써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 속엔 20년 넘게 빵과 떡, 국수를 주식처럼 드셨던 탄수화물 위주 식사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그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었던 게 이렇게 큰일일 줄은 몰랐어요. 그분은 이후 식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엔 달걀과 두부, 점심엔 생선과 채소,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삶은 달걀로 대체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지나자 가족분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기억력이 더 좋아졌어요. 말씀하실 때 맥락도 더 또렷해졌어요. 이처럼 식사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드신 식사가 잘못되었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위한 식사를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사 습관 몇 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아침에 빵이나 떡, 과일만 드셨다면 단백질을 꼭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걀 하나 삶아 드시고 두부나 멸치 반찬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더 활기를 찾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수화물의 양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밥을 한 공기에서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채소 반찬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혈당의 변동이 줄어들고 뇌에 가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한 국물은 꼭 밥만 드시길 권합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국물이 짜다는 걸 아시면서도 다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짠 국물을 절반만 덜어내고 그만큼 물을 더 마셔주세요. 그 습관 하나가 10년 뒤 뇌혈관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간식은 되도록 단맛을 피하고 자연식품 위주로 바꿔보세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삶은 달걀, 삶은 고구마. 이런 음식들이 뇌에 훨씬 좋은 간식입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뇌는 수분에 아주 민감한 기관입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습관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작은 마음가짐의 전환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생각보다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식사를 바꿔보세요. 자, 지금까지 식사가 어떻게 치매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들이 위험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뇌에 특별히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신다면 약보다 더 나은 예방 효과를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뇌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뇌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훨씬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선 구워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태우지 말고 살짝 찌거나 구운 정도로 기름은 최소화해서 드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콜린은 기억력을 유지하고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걀은 준비가 참 간단합니다. 하루에 삶은 달걀 한두 개 정도 간식이나 아침 대용으로 정말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단 너무 짜게 간해서 먹지 마시고 기름에 튀기거나 볶기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두는 생긴 모양이 뇌처럼 생겼다고 하죠. 그만큼 뇌 건강에 특화된 식품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은 절대로 설탕이나 소금이 묻은 견과류는 피하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조미된 제품보다는 무염 생견과류를 하루 한 줌 간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이런 녹색 채소들에는 엽산, 비타민 K,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이 영양소들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루에 한 끼 이상 식사에 데친 채소나 나물 반찬을 꼭 포함시켜 보세요. 김치나 짠 나물보다 담백하게 무쳐낸 채소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블루베리는 기억력의 열매라고 불릴 정도로 뇌 건강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물론 매일 먹기는 어렵고 가격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냉동 블루베리를 요구르트에 곁들여 먹거나 한 번에 소분해 놓고 간식처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약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만으로도 충분히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을 하루 중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 그 루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단백질 중심으로 달걀, 두부, 두유 같은 식품으로 시작해 보세요. 점심은 생선이나 고기와 함께 채소 반찬을 넉넉히 드시는 것이 좋고요. 저녁은 가볍고 담백하게 짠 국물 대신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맑게 끓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은 설탕 대신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 블루베리 같은 자연식품으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꼭 지켜야 할 한 가지, 배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놓는 습관, 이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에 집중하게 되고 그만큼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포만감보다는 가벼운 만족감 정도에서 식사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72세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생 아침을 걸으시고 점심은 국수, 저녁엔 밥 한 공기와 김치찌개가 전부였던 분이셨어요. 손자 이름이 자꾸 헷갈린다며 찾아오셨는데요. 검사를 해보니 뇌혈류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정말 놀랍도록 철저하게 식사를 바꾸셨습니다. 아침엔 삶은 달걀과 두유, 점심엔 고등어구이와 나물 반찬, 저녁엔 소량의 밥과 된장국, 브로콜리 무침. 단 것을 좋아하셨지만 바나나나 고구마로 대체했고 과자는 일절 끊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 다시 오셨을 때 본인도 깜짝 놀랄 만큼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엄마가 다시 옛날처럼 말씀이 또렷해졌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약은 약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드는 식사 속에 있다는 걸요.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지금부터라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특별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오늘의 밥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가 10년 후 내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식사에 대한 구체적인 루틴을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식사는 한 끼만 잘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흐름 속에서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침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 식사 루틴. 아침은 뇌에게 주는 첫 에너지이자 기억력 작동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고 아침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하루 종일 멍하고 집중이 어려워집니다. 60대 이후 특히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가 불편하다, 입맛이 없다, 그런 이유로 커피 한 잔만 마시거나 바나나 하나로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뇌에게는 금식을 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엔 반드시 단백질을 포함해 주세요. 추천드리는 아침 식단은 이렇습니다.
삶은 달걀 한두 개, 부드럽게 데친 두부 한 조각, 바나나나 사과 반 개,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물은 식사 전후로 천천히 2컵. 이렇게 드시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고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역국은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해 갑상선 기능과 뇌 활동을 도와줍니다. 점심 식사 루틴.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1대1대2 비율이 되도록 구성해 보세요. 쉽게 말해 밥 반 공기, 고기나 생선 반찬 한 가지, 채소 반찬 2~3가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추천드리는 점심 식단 예시는 이렇습니다. 현미밥 반 공기, 고등어구이나 닭가슴살 볶음, 브로콜리, 시금치나물, 당근 볶음, 된장국과는 약하게, 식후 30분 후 물 한 잔. 포인트는 밥은 줄이고 채소는 늘리는 것. 그리고 고기를 너무 피하지 마시고 기름기 없는 부위를 적당량 섭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 한 입 먹고 10번 이상 씹는 습관입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건 곧 뇌에 부담이 됩니다. 저녁 식사 루틴.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정리 식사입니다. 그리고 뇌가 밤새 회복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겁게 드시면 뇌가 회복하는 밤 시간에 소화하느라 방해받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어도 밤에 허기 때문에 숙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식사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단호박죽이나 현미죽 한 그릇, 두부구이나 연근조림, 미역무침, 오이 생채 같은 가벼운 채소,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 한 잔. 이렇게 저녁을 드시면 뇌는 편안하게 회복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녁 시간대에는 과일을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간식 루틴. 식사 사이 허기를 느끼는 시간엔 견과류와 삶은 고구마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전 10시경 그리고 오후 3, 4시쯤에 간식을 드시되 소량으로 꼭 천천히 드세요. 한 줌의 호두나 아몬드, 삶은 고구마 반 개, 혹은 무가당 요구르트에 블루베리 몇 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로 과자, 빵, 단 음료수, 커피 믹스는 드시지 마세요. 그건 단기적으론 만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뇌를 지치게 만듭니다. 물 마시는 루틴. 하루에 1.5리터 이상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금방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몸에 남는 수분이 줄어듭니다. 아침 기상 직후 물 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식사 30분 전후로 반 컵에서 한 컵씩, 잠자기 1시간 전엔 작은 컵으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뇌를 위한 식사 루틴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마음 가까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식사를 바꾼 분들이 정말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치매의 초기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후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조용히 지내셨죠. 식사는 간단하게 라면이나 햇반 혹은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왜 내가 여기 왔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신다고 하셨어요. 시장에 가서도 무엇을 사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누군가 전화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셨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뇌 건강에 관한 식단과 루틴을 보게 되셨고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꿔보자. 그날부터 그 어르신은 직접 장을 보러 가셨고 냉동 생선을 사서 조리하시고 현미와 귀리를 섞어 밥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치찌개는 국물 양을 줄이고 된장국엔 채소를 듬뿍 넣고 소금은 줄이셨습니다. 달걀은 삶아서 준비해두고 견과류는 매일 한 줌씩. 차 마시는 시간에 드셨죠. 놀랍게도 한 달쯤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기억력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참 무의미했는데 요즘은 밥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를 돌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단순히 몸을 위한 게 아니라 존재감과 삶의 리듬을 되찾아주는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리고 3개월 후 그 어르신은 전화 온 사람 이름이 기억나더라 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엔 삶을 되찾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뇌 건강은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는 우리의 감정, 판단, 의욕, 습관까지 모두 조율하는 기관입니다. 뇌가 지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식사 하나를 바꾸는 게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삶 전체의 회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의 초기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치매가 오면 갑자기 심각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작고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익숙한 길에서 방향 감각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동네 마트, 시장, 늘 다니던 길인데 잠깐 정신을 놓고 걷다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지? 하는 순간이 자주 생긴다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오늘 오후에 올게요 했는데 저녁에 오니까 왜 왔냐고 묻거나 며칠 전 나눈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한다면 그건 단기 기억의 손실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돈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계산기 없이 더하기 빼기가 헷갈리고 거스름 돈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전엔 잘하던 은행 업무가 점점 두렵고 귀찮아진다면 뇌의 집중과 판단력에 이상이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이 자주 막힙니다. 말끝이 흐려지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거 뭐지, 그거 있잖아. 이런 표현을 자주 쓰게 된다면 언어 중추의 피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감정 변화가 심해집니다. 괜히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 서운해지고 이전보다 화를 더 자주 낸다거나 의욕이 확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면 이것도 뇌의 기능 저하가 감정 조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시기보다 그때부터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뇌에게 좋은 식사를 드리고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운동, 그리고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를 늘려가면 치매의 시계를 되돌릴 순 없지만 멈추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밥을 한 숟가락 줄이고 달걀을 하나 더 올리고 채소를 더하고 간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내 머리, 내 기억, 내 하루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식사 습관을 돌아보는 따뜻한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